일본은 미국이랑 동맹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좋아야 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토를 달면 안 돼요.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의 모습 자체가 누구랑 닮았나요? 아베 전 총리랑 거의 똑같은 패키지로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미일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이라는 내용인데 2015년 10월 28일이죠. 일본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년여 만에 방문을 해가지고 일본 총리 그 다카이치 총리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 언론에서 실시간으로 있잖아요. 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에 탔습니다. 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속보로 그냥 계속 라이브로 있잖아요. 내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마다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뭐 예를 들어 협상을 했다, 타결을 했다, 부터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본이 이 정도로 준비를 했다. 라는 그 내용에 좀 중점을 맞춰가지고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본이랑 했으니까 일본은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뭐 대접했다고 해야 되나?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니까 오늘 내용을 보시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시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왔는데 하네다 공항에 도착을 했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다. 이래서 뉴스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놀랬네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도 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올 때는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헬리콥터 타고 온다라든지 자기 차 타고 온다든지 그런 게 이제 의례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이 민간 공항인 하네다에 내려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본에서도 좀 참 예외적이다. 이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예.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삼엄한 경비, 그걸로도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 경찰 18,000명이 경계태세. 18,000명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하네다 공항 홈페이지 보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해를 따른 경비 강화에 대해서 나오죠. 보세요. 쓰레기통을 봉쇄했다. 그리고 코인 넣고 그거 동전 넣고 집 맡기는 거. 그것도 이제 막았다. 왜 그랬을까? 테러요. 일본은 이제 과거 이제 쓰레기통이라고 하면은 진리교 때부터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이상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테러의 내용을 좀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예 공항 자체를 좀 아예 바꿔버렸다. 그리고 일본 경시청 사이트입니다. 이제 일본의 그 도쿄에 있는 수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에 빨간색이 통행 금지거든요.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국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그때 딱 요소에 서 있어가지고 길 막고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도쿄는 완전 뭡니까?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어지간하면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쿄는 정말 언제든지 차가 막히고 그런 도시인데 오늘만큼은 차가 없다. 그 정도로 좀 삼엄한 경비를 이런 이제 18,000여 명 대동을 해서 했거든요. 약간 오버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결코 오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연설할 때 이제 그 총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항상 이제 노려지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인데 만약에 일본에서 뭐 하나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당장 일본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베 전 총리가 총격 피살을 당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과거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저런 식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정상회담이 열린 2015년 10월 28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이 아베 전 총리를 피살한 야마가미 피고의 첫 공판 날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겹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좀 뭔가 좀 상징적인 날이다. 이런 식의 말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그렇다. 뭔가 일기자. 그렇죠.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괜히 또 있잖아. 땀만 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경계태세를 좀 엄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일본에 이제 덴노랑 이제 만나가지고 회담을 하는 거예요.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와가지고 이제 덴노랑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의례적인 게 그렇죠, 나오죠. 오타니 얘기했답니다. 그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월드 시리즈 하고 있잖아요. 오타니도 나오고 뭐 투수 야마모토도 나오고 뭐 일본인 선수가 특히 지금 메이저리그 활약을 많이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구 엄청 좋아하거든요. 일본 덴노도 이제 그 일본 선수를 기여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립 서비스 하면서 있잖아요. 좀 뭔가 화기애애한. 예, 그러면서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나름 이제 이게 뭔가 미국 입장에 예의죠. 일본에 왔을 때 일본의 제일 높은 사람은 덴노니까 덴노한테 와가지고 먼저 인사를 하는 그 자체가 나름 이제 일본에 뭡니까? 그래 니들 문화 좀 존중해 줄 게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이걸 하고 그 다음 날이죠. 10월 28일 아침에 이제 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랑 만나가지고 이제 미일 정상회담 딱 시작을 하는데 이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공통적인 키워드가 먼저 하나 나옵니다. 아베짱 그리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베 전 총리랑 상당히 사이가 좋았죠. 예, 서로 이제 신조, 도널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제 이름 부르면서 그런 이제 나름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친구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아니 근데 왜 여기서 아베 전 총리의 이런 얘기가 나와? 라고 했을 때 요미우리가 보도했네요. 트럼프 씨,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아베 신조 씨로부터 훌륭한 얘기 잘 들었다. 자네가 총리가 되기 전부터 난 널 알고 있었어. 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아베 전 총리의 오른팔 정도를 딱 붙어가지고 항상 이제 얘기했던 게 다카이치 현 총리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제 아베짱 얘기하면은 얘기하기가 쉽잖아요. 지금 여기서 없는 아쉽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또 얘기 한마디 해주죠. 이 다카이치 자네가 총리가 된 걸 보면은 아베짱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뭔가 서로 이런 공통된 주제가 아베 신조라는 일본 전 총리의 화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한국에서 그렇지만 여러분, 일본도 미국 대통령이 오면은 그 선물 줍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골프 클럽을 선물했어요. 과거 이런 식으로 둘이 골프 치러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프로 골퍼가 사인한 골프백이랑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퍼터 이거를 딱 이제 주면서 이제 추억으로 삼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던 그 공통된 주제랑 약간 선물이 약간 좀 겹치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황금 골프공이라고 합니다. 이것뿐이냐?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더 좋게 해야 되거든요.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공식 트위터입니다. 재패니즈 백이라 써놓은 모자에 일본 총리랑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사인해라. 예, 그렇네요. 이 재패니즈 백 뭔가 비슷한 단어가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돌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미국 막아잖아요. 다카이치 씨도 Japan is back라고 해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 자체 원래 뭡니까 이번 선거 전략, 그다음에 본인이 하는 전략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좀 뭔가 많이 모방한 그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도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의 롤 모델입니다. 당신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베짱 없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지. 좀 아는 친구구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입니까? 아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중동부터 이래가 여러 가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데 당연히 노벨 평화상이 되셔야죠. 일본 총리가 그냥 바로 그냥 지지 선언을 딱 합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있잖아요. 딱 지지 선언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미국 정부 보도관이 발표를 했다. 상대방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이제 샤바샤바부터 이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샤바샤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게 미일 관세 협정에 서로도 사인도 하는 그런 약간 세레머니식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는데 이번에 미일 관세 협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미국 차를 안 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사람들 미국 차 좀 사라.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일본 정부에서 미국에 픽업 트럭 포드의 F150을 100대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 아니 일본에서 이런 픽업 트럭 살 게 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사가지고 각 지방에 뿌려가지고 뭡니까 도로 점검 같은 거 할 때 쓰는 있잖아요. 공무원 차로 쓰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국가적으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하면 약간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이번에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 도쿄에서 하는 정상회담 회장 앞 주차장에 미국 픽업 트럭이랑 도요타의 캠리 있잖아요. 이걸 딱 세워둔 거예요. 아니 그 픽업 트럭은 뭐 일본이 사서 그러니까 알겠는데 도요타 캠리는 저거 왜 세웠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오니까 일본이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미국제 토요타의 역수입.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캠리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미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생각을 한 거지. 저거 픽업 트럭 몇 대 수입하는 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 아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일본 차를 다시 일본으로 수입하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상 뭐예요? 도요타도 그러면 미국 회사인가? 하하하.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완전 뭡니까 기분 좋을 만한 그냥 종합 선물 세트를 딱 대령을 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만 기분 좋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도 챙겨야 돼요. 트럼프 관세 협정에 담당하는 그 러트닉, 미국의 이 상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러트닉 상무장관이랑 계속 협상하던 게 일본의 아카자와 대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담당 아카자와가 러트닉 씨 와라, 내가 도쿄 관광시켜줄게. 이래가지고 같이 돌면서 있잖아. 초밥집가 초밥도 먹고, 이것이 바로 일본의 신사다. 이래가지고 관광까지 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선물도 줘야죠. 본인이 어제 초상화 같은 만화로 그린 초상화 선물을 딱 준 거예요. 뜬금없죠. 왜 이런 걸 줬을까? 여러분, 일본에 이 아카마츠 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자민당 국회의원.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어떤 직업? 만화가입니다. 현직 만화가 겸 국회의원이에요. 뭡니까? 이 만화가가 직접 이렇게 러트닉 상무 딱 그림 그려 딱 준 거예요. 러트닉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죠. 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접대 잘 받는 거는 원래 알지만은 나한테도 이 정도까지 해줘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완전 트럼프부터 주변 사람들이 그냥 일본이 이번 정신 못 차리게 있잖아요. 샤바샤바를 완전 난리를 나게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 좋잖아요. 얘기를 해줘야지. 미국과 일본은 정말로 유례 없을 정도로 견고한 강력한 동맹국이다. 거기다가 또 뭐 일본이 미국 무기 사준다고. 방위품도 사준대. 저 보소. 역시 일본 착하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립 서비스도 막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으니까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얘기를 해야죠. 미일 동맹의 황금 시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죠. 서로. 자, 뭡니까? 휘토류입니다. 이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최근에 아마 뉴스에 나왔을 건데 이거죠. 연합뉴스. 중국 휘토류 통제. 휘토류 자체가 뭐 어쨌든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흔히 말하는 자원을 가지고 외교에 써먹잖아요. 이거 수출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러면은 이제 좀 난리 나지 않습니까? 항상 휘토류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참다 안 돼가지고 이제 호주랑도 이제 휘토류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협력 강화. 미국 내 엄청나게 투자를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도 돈을 막 줘가지고 같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이런 뭡니까? 자원 외교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미일 관계를 만들자. 이 얘기도 했던 겁니다.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의 이 하는 모습 자체가 누구랑 닮았나요? 그렇죠. 바로 아베 전 총리랑 거의 똑같은 패키지로 이번에 했다고 합니다. 더 극진하게 있잖아요. 자기의 선생의 친구니까 은사님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야, 이번에 정말 뭡니까? 다카이치가 칼을 갈았구나.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헬기 마린원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군 기지에 갔어요. 여기에 이제 태워서 같이 미군 기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 하는지 모르잖아, 둘이서. 그 정도로 이제 좀 뭔가 처음 만났지만은 좀 이제 이 정도로 사이가 견고하다. 미군 기지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같이 격리하면서 있잖아요.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뭡니까? 방위, 안보 이 측면에서도 미국이랑 일본은 같이 간다. 그래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도 상당히 이제 이거를 본인 노린 연출이다. 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면 다카이치 사나이 이번에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방위비 증액. 일본은 좀 더 뭡니까? 돈을 써가지고 군사력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상으로도 앞으로의 다카이치 정권이 일본에서 어떤 행방을 할까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미군 기지 들린 다음에 또 뭐 하냐?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에 도요타의 회장부터 이래가지고 일본의 나름 이제 유명 기업 총수들 있잖아요.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밥 먹는데 그게 뭐겠어요? 미국에 돈 좀 더 투자해라 이 말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박 3일간 묵고 어디로 갔느냐?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에 뭐가 있나요? 에이펙이 있죠. 경주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연합뉴스가 보도했네요. 세계에 있는 경주의 에이펙 주간 시작.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있다. 자, 일단 그 중에서 이게 먼저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10월 29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이미 이러한 일을 오늘 얘를 겪고 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도 예를 들어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런 기분을 맞추려고 하면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본의 총리도 경주로 가죠. 10월 30일에 한일 회담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한미일의 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 10월 말에 이제 딱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기본적인 다카이치 사나이의 정책 자체가 한미일 공조를 통한 중국 압박이라는 테마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아마 이번에도 한국과 그렇게 그 마찰보다는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옆에 있으니까 아마 서로 같이 가봅시다. 라고 하는 아마 그런 무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예상을 하는 미디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현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와가지고, 오늘 들어보신 것처럼 장난 아니죠. 일본 내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의 관계라는 걸 가지고, 어쨌든 공통된 인물과 친했잖아요, 서로서로. 예, 그 매개체를 가지고 공략을 했기 때문에, 나름 잘했다라는 식으로 여론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물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트럼프 관세도 뭡니까? 자연재해 같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피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일본은 하나부터 열까지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그리고 달라지도 않는 선물도 주고, 주변인까지 챙기고, 립 서비스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 좋게 한국으로 보내는, 예,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다카이치 정권은 정말로 친미적인, 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좀 이제 쳐내는, 예, 그런 노선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좀 보여줬다라는 게 일본 전체적인 여론의 반응이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일본 하네다 공항에 일본의 그 이제 비행기 좋아하는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야 에어포스 원을 찍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계속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정말로 큰 관심사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관세는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 그거는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야. 미국이 달라고 하면. 줄 건 주고 일본은 이러한 일을 갈 거니까 미국이 도와달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번에 마무리가 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일본이 약간 좀 무서운 점이기도 하죠. 예, 강자에게 완벽하게 있잖아요. 특히 미국이란 강자에게. 예. 뭐 이거는 자존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왜냐면 일본 입장에서 미국에게 저렇게 납작 엎드리는 게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이미 총리가 되기 전부터 미국이 최고다. 미국만 믿고 가야 된다. 이걸 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총리가 되고 나서 하는 이 행보 자체가 아베 2기, 아베 재림이다 라는 일본의 평가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색깔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본 여론적으로도 이번에 미국 쪽에서 아베 총리를 나름 칭찬해주시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적으로도 만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나쁜 얘기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은 어쨌든 6년 만에 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 좋게 접대해서 보냈다라는 내용이겠네요. 기가 막히게 샤바샤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있잖아요. 한국 부동산이 비싸요 싸요를 물어보지 마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싸다 느끼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 느낌이 정답입니다. 일본 사람들 비싸서 못 사요. 일본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껴요, 이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워너비 타워 맨션. 박간에 가면 부동산 관련 영상을 이제 일본 사정을 가끔 올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 뭐 경제적으로 보면 최근에 화두가 주식 시장이랑 부동산 시장 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죠. 진짜 뭐 열뛸 정도로 저희 시청자들이 많이 보시더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일본의 이제 아파트죠. 한국에서는 아파트라는 일본의 맨션 사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도심형 고층 아파트 타워 맨션. 그래서 이제 일본 서민들이 꿈꾸는 도심형 아파트. 꿈꾸는 박간에 또한 꿈꾸고 있지만은 예 아직 그 살 정도로 총알이 안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부자면 그 디스하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뭐 서민들의 뭐 꿈꾸는.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이 중요한데 진짜 부자들은 이런데 안 살아요. 여러분 그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아요. 뭐 그 있잖아 영화 기생충 보면은 기생충 그 사장님 이 아파트 아니죠. 이런 저택에 살잖아요. 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좀 이제 부자들은 진짜 저택에서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관리가 되는 그런 데 사는데 일본에서 특히 이제 서민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생긴 용어가 있어요. 이제 아파미도르라는 이제 말을 해가지고 중산층에서도 있잖아. 나는 중산층에서도 좀 상위권이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런 도심형 고층 아파트, 이 타워 맨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광적인 그 자세를 보입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연봉으로도 이제 나눌 때 있잖아요. 맞벌이 부부. 그 다음에 이제 세대 소득이 대한민국 돈으로 뭐 1억, 아니면 1억 5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뭐 이제 1,000만 엔에서 1,500만 엔. 그러니까 2,000만 엔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1억이 약간 좀 넘는 그 세대 소득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일반적인 집을 지으면은, 예를 들어 짱구 아빠 멘치로 있잖아. 그런 딱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이 지었어. 우리 집이야.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반값이 된다. 이런 말이 예전부터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중산층 좀 위에 상인 사람들은 약간 금융적인 지식도 있고, 집은 소비재가 아니라 자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맨션 이거는 우짜든동 뭐 아파트니까 살다가 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집을 짓는 것보다는 적게 떨어져요. 자산 가치가. 그리고 팔기 쉬워요. 어쨌든 유동 자산이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맨션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이제 수요가 있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지만은 좀 재밌는 뉴스가 떠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이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거 아사히 신문이네요. 한국어로 보냐 1월 25일 뉴스인데, 일본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기 수준으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 발매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채당 6,084만 엔. 대한민국 돈으로 한 6억 6천 정도 되겠네요. 지금 환율로 치면은. 이 가격이 버블 붕괴된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한 게 크거든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버블 때까지 온 거야? 야, 이거 큰일 난 거야?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것도 좀 꽤 화제가 됐습니다. 진짜 우선 마음이 흥하는데, 왜냐하면 원래 일본은 5년, 6년 전부터 2020년 되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 떡락한다고 했었는데 이 상태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뉴스 기사 앞에 부동산 경제 연구소는 이러고 기사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부동산 경제 연구소라는 데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얘는 타이틀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버블기 수준으로 다시 복귀됐다, 이렇게 타이틀을 썼잖아. 그런데 다른 신문, 예. 일본의 지지닷컴, 여기는 어떻게 타이틀을 지었냐면 한국어로 번역. 아파트 발매 28년 만에 저수준. 코로나 영업 자숙 역량 수도권. 똑같이 자료는 부동산 경제연구소가 25일 발표한 자료. 부동산 경제연구소가 25일 발표한 자료. 똑같은 자료인데 뭘 뽑아서 기사를 썼어? 그렇죠.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일본에서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없었단 말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게 공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그 반등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 기사에 나온 부동산 경제연구소가 뭐냐면은, 난 이게 그냥 연구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주식회사 부동산 경제연구소.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료 이렇게 뽑아서 레포트를 쓴 거예요. 어떤 레포트냐면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 동향 2020년 뭐 총괄 이래가지고 연간 공급은 12.8% 줄어가지고 27,228호. 이게 공급 자체가 92년 이래로 그 3만 호를 이거 깼대요. 그러니까 버블 경제 붕괴 이후로 역대급 적었다, 일본 수도권 지역 아파트가. 그리고 밑에 평균 가격은 1.7% 상승한 6,084만 엔으로 90년 이래 6천만 엔대. 즉 뭐 버블 붕괴 이후로 가격은 제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일본의 각종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공급이 적어서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공급이 적다고 하지만은 실제 판매되는 가격이 높다는 거는 이거는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할까? 그렇죠. 어떻게 이해할까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본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양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개발할 때도 웬만한데 개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뭐 방 생겨요. 이게 잘 없어요. 새롭게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도 뭐 해외에서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중국에서 아파트를 사네요 이런 말 하다 보니까 뭐 신축이 생기면은 경쟁이 붙어가지고 가격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 이제 지금 사야 될 때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버블이니까 존버 붕괴될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 가지 좀 나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아파트 얘기할 때 이런 이제 특히 수도권이다 보니까 땅이 좀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많이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말하는 타워 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표현하면 고층 아파트. 고층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지어진 아파트 있잖아요. 그냥 아파트. 근데 얘는 높게 못 지어요. 왜 이런 식으로 높게 못 지을까? 지진.
내진 설계하기 빡시거든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 너무 너무 기니까. 기니까. 예, 그거는 이제 주변에 건축대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높게 못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형태를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어쩌면 가운데 구멍 붕 뚫어놓고 있잖아요. 예, 가운데 구멍을 뚫어두고 이제 이게 지진이 나면 이제 흔들려 버틸 수 있도록 예, 이런 식으로 많이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안 살아요. 진짜 부자들이 이런 데 안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마당에 뜰이 있고 있잖아요. 이런 데 사는데 솔직히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저희 방송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박한해도 이제 한국에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기본 일반 평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대 그래도 마이홈이라면 그래도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조금 그지? 이렇게 좀 이제 때깔 나는 아파트 한번 들어 살아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런 주제를 들고 온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도 박간에도 이제 이런 걸 몇 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상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부부 둘이서 열심히 일해서 살 수 있는 드디어 살 수 있는 게 이 고층 아파트. 이런 고층 아파트.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식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아코가레노 삐리리 이런 일본어가 있어요. 예. 아코가레가 뭐 한국어 이거 표현하면 동경하는 아니면 꿈꾸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저 멋져 보인다. 그러니까 아코가레노 타워 맨션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약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꿈꾸던 상류층의 라이프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약을 팔까? 그렇죠. 자, 밤만 되면은 도시를 환하게 비춰주는 빌딩이 아니에요. 아파트. 타워형 아파트, 타워 맨션은 이런 식으로 도시의 야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전망 좋은 안에서 딱 이렇게 와우. 짠! 요거 하면서 주변을 딱 내려다 보면서 있잖아요. 위에서. 성공했어? 우리도 성공했어. 저 바다 밑에 있는 저 비추는 불이 있잖아. 저 불들. 우월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있잖아요. 뭐 전망대 같이 아파트 높아지니까 이런 고층 아파트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 상당히 이제 일본 사람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부터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건물을 높게 지으려면은 내진 설계부터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물을 웬만하면 뭐 회사 빌딩 아니면 세울 일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도심부에 부동산 이게 땅값 있잖아. 땅이 한정되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타워맨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도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도시의 상징이냐면은 여러분 일본도 나름 땅덩어리가 넓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도쿄, 오사카 아니면 뭐 나고야 이 정도의 큰 도시에 있는 역 가까운 데밖에 잘 안 생겨요. 왜냐? 수요가 없거든. 이런 이제 타워맨션 있잖아요. 얘는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의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적에. 층수를 많이 올리고 사람들 많이 넣으려고 하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설계한 걸 건설 투자를 했으면은. 그런데 지방에는 그걸 사람들이 사줄 사람이 없어요. 경제력적으로. 왜?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기업들이 잘 없잖아. 이거 발전된 대도시 쪽이 아니면은. 그래도 못 지우고 사는 사람들도 별로. 그렇죠. 못 짓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는 이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만 있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도 도심의 상징이에요. 타워맨션은. 그러니까 이런 데 나 살아요. 아까 본 것처럼 뭐 그 뭐라냐 저녁에 있잖아. 짱 이거 해요. 이러면 도심에서 자기 마이홈도 사고 이렇게 전망도 보이고 성공했네. 이런 의미가 좀 생기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걸 상당히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까 보면서도 그래도 아무리 오상 이런 말 하더라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이런 거 솔직히 뭐 이게 유효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확실한 일본의 이제 건설회사 이 카지마라는 건설회사인데 어머나 흔들리네 이거. 건설회사에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야 최신 기술이야. 뭐야 이거. 지진 그림이 흔들리고 있어요. 오. 그래서 보면 밑에 이제 내진, 재진, 면진 이런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지진에 대비한 기술이 있습니다. 건축 기술. 이게 종류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흔히 말 내진 설계에서도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내진입니다. 내진은 지진에 버티는 거예요. 꽂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얘가 재진, 지진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면진, 지진의 면역. 아예 그냥 같이 흔들려가지고 지진의 면역.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고 아까 말한 이런 타워맨션 종류에서도 우리 아파트, 고층 아파트는 내진입니다. 우리는 재진입니다. 우리는 면진입니다. 이래가 가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건축 공법에 따라서 뭐 층이 올라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쪽 뭐 집안 이런 설계가 가능한가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거 사는 사람들이 이런 거 꽤 많이 공부해가지고 사요. 만에 하나 뭐가 생기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버텨줄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뭐 이런 기술 자체가 좀 신박하죠. 이게 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내진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타워맨션에 난 이거 뭐 짱이 살아 이러면은 이것도 여러분 일본도 SNS부터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있기 때문에 자랑을 연락해요. 사람들이 집 사면은. 그렇죠.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아요. 그런데 대충 여기 가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일본에서도 서민이 뭔가 좀 나는 극복한 것 같다. 나야말로 상류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드디어 발을 붙였다. 이런 느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맞아요. 가격을 보면 막 중간보다 그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좀 뭔가 그런 걸 좀 티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일본 안티가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요 몇 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일본 마인치 신문이 2019년의 뉴스인데 무사시 코스기라는 일본의 이제 수도권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네. 유명하죠. 고층 아파트 많다는 거. 고층 아파트가 많고 이게 어쩌면 개발된 거죠. 신개발로. 예. 그래가지고 이쪽이 흔히 말하는 일본에서 옥구시온. 뭐 경매이 그게 아니라 한국말은 억이 있잖아요. 일본 옥구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옥시언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일본에서는. 예. 근데 그게 많은 동네였어요. 이게 신개발이 돼가지고 교통편도 좋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게 이때 당시에 태풍 19호의 통과로 인해가지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어떤 느낌? 이런 느낌.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뉴스에 뜨고 나니까 일본에서 댓글이 달리는 거야. 저럴 줄 알았다. 기존에 있잖아. 조금 이제 눈꼴 시렸어. 어디서 저 타워맨션 일본 각종에서 달리는 거야, 이게. 있잖아. 지금까지 못 샀던 애들이 이런 10억 내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돈 10억이면 지방에서는 그냥 뭐가 하는데 저 10억을 버렸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50층에 살아. 근데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떻게 돼? 계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진짜 사람들이 호텔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진짜 계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뉴스가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타워맨션, 고층 아파트의 위험성, 이런 재해에 취약하다. 이거는 이 고층 아파트가 지하에 전기 설비를 설치했었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설계 자체가 취약했다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매일매일 있잖아요. TV에서 당시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 이미지 한번 하락을 입었는데 그래 더 인기입니다. 다른 지역이 더 각광받는 게 생긴 거예요. 어떤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인 요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일본에서 여러분 뭐가 유행입니까? 그렇죠. 도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잖아요. 도쿄 올림픽이 된다 이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갔어요. 도쿄 올림픽 개최 결정 가격 상승의 계기 이래가지고 이게 도쿄 올림픽 개최 결정이고 2013년도 이때쯤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래도 뭐 소폭이죠. 과거에 뭐 4,300만 엔 올라서 지금 아예 5,900만 엔. 아까 뭐 기사도 6천만 엔 이래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극적으로 많이 뭐 몇 배씩 오른 건 아닌데 우짜등동 조금씩 가격이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오르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주목을 받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은 도쿄 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간척해가지고 땅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이쪽 부근에. 이쪽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림픽이 온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올림픽 선수촌,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장, 테니스 경기부터 해가지고 뭐 수영 경기부터 해가지고 그게 이쪽으로 온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쿄 중심부보다 안 그래도 이쪽 지역이 좀 가격이 나름 저렴한 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매립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매립지니까. 이거 사람들 여기 재개발되고 하면은 떡상하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도쿄 쪽에 이제 가격 상승부터 견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 맵으로 보면 이게 도쿄잖아. 딱 여기요. 도쿄 밑에 요 부분이죠. 뭔가 좀 이상한 부분. 여기.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쌉니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위에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하면. 왜냐면 여러분 바로 이거 건너면 긴자예요. 요게 500m거든요. 긴자까지 2, 3km야. 걸어갈 수는 있네. 이쪽으로 중심을 해서 과거에 한번 이게 이제 오다이바라는 이 동네. 여기 뭐 일본에 관광 오신 분들이라면은 뭐 여기 이제 건담 있고 후지 TV, 뭐 TV 그거 있고 볼거리가 좀 많은 데인데 이쪽으로 중심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쪽에 긴자 쪽에 가까우면 비싼 인축을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와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뭐가 있냐면은 도쿄올림픽 중지하면은 고층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갈 것인가. 이래서 이제 기사가 뜨는 거예요. 왜냐면은 올림픽 피버가 없어질 거니까 저거 이제 사람들 의미가 없지 않냐. 그쪽 뭐 수요 없을 것 같은데 내려갈 거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반대말로 하면은 2021년이야말로 만션을 사고 팔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약판 기사를 쓰는 거예요. 아파트 사야 된다. 아파트 사야 된다. 이거 뭐 올림픽은 나발이고 지금 사야지.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또 기사가 뜨는 거야. 아까 똑같죠. 버블 때만큼 아파트 가격이다.
공급이 적은 거니까 이건 거품이다. 부터 해가지고 누구는 사니 누구는 사지 말라니 이러면서 이제 막 기사가 막 뜨는 거예요. 항상 그러네. 당장에 이거 여러분 이 기사 보세요. 일본 리서치 회사인데 2007년 7월 30일 기사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아파트의 붐. 2007년 2007년 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서도 이런 고층 아파트 이거 이거 거품이다. 여러분 이거 뭐 안 좋아요.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게 2007년도에 나온 기사가 난 거야. 이때 붐이라고.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기사가 나오잖아요. 일본 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매년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일본 서민들이 꿈꾸는 도시형 고층 아파트니까 대충 어떤 느낌이야 라고 궁금하잖아요. 이 부동산 회사가 매년 이런 걸 조사를 해요. 예, 유명하네요. 유명합니다. 이 부동산 사이트. 예. 이게 뭐냐면은 한국어로 번역. 살고 싶은 동네 랭킹입니다. 수도권, 오사카 쪽, 아니면 나고야 쪽, 큐슈 쪽. 이게 2020년도 버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니까 수도권, 임대로,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싶은 동네, 오. 집을 사서 살고 싶은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1등부터 뭐 10등까지 막 쫙 나와요. 사서 살고 싶은 데가 본심이잖아. 임대는 그냥 한 번은 살아보고 싶은데 계속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왼쪽 편을 제 중심으로 보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게 카치도키라는 동네거든요. 카치도키. 이게 어디냐면은 아까 이 지도에서 여러분 제가 이쪽 재개발 한다 했잖아요. 이게 매립지라고. 여기가 카치도키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 건너면은 뭐 츠키지, 긴자 이런 동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카치도키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미, 그다음에 토요스 대충 이쪽 동네가 다 똑같이 이제 부각을 받거든요. 여기를 이제 제일 살고 싶다. 이렇게 친 거예요. 이게 랭킹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전년 대비 15랭킹 업으로 들어온 거야. 이 동네가. 그러니까 왜 올라가면 이게 또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변에 일본 사람들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게 생긴 거예요. 하루미 플래그. 하루미 플래기. 여기서 한자로 이제 카치도키라고 나오잖아요. 일본어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다. 이게 뭐냐면은 도쿄올림픽 선수촌을 재개발해서 만드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기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는 뭐 고층 아파트는 아닌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나중에 고층 아파트도 생기는데 일단 이제 이 저층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파트 부근 주변이 쌌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찬스다. 맞벌이 부부이면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살 수 있다. 마지막 아파트.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구가했는데 이게 뭐 그 후에 올림픽이 중지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은 어쩌면 이제 올림픽의 피해자들이 이거 산 사람들 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는 좀 많이 회자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층이다 보니까 그럼 이것만 사람들이 관심 가져요? 아닙니다. 이 옆에 보면은 고층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충 오늘은 이제 고급 아파트로 이 지역에 얘기하면은 예전부터 대표적인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2008년도 1월 달에 지은 더 도쿄 타워즈 미드 타워라는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2020년 제일 살고 싶은 동네를 상징하는 고급 아파트. 카치도키에 있는 고급 아파트. 고급 아파트. 참고로 여기 박간혜가 예전에 셀러리맨일 때 보러 간 적 있어요. 있습니다. 임대로 보러 간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세지 하려고. 그때 이건 이제 장가 잡설이니까 그때 당시에 추미코랑 저랑 이제 맞벌이 할 때여가지고 아까 딱 그 느낌 오늘 오픈해야 돼 그 느낌 있잖아. 맞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우리가 상류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났어.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 예약해가지고 월세집 보러 간 거예요. 맨날 꼴라면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런데 갔는데 한번 보고 나서 추미코랑 접었습니다. 왜냐면 여긴 우리가 살 데가 아니라 느꼈어요. 왜냐면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아주머니가 일본 옛날 기모노 있잖아요. 기모노 입고 이렇게 앞 걸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스쳐간 거야. 그래서 우리 딱 그거 보면서 추미코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이 올 데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낀 기억이 나네요. 입구가 진짜 호텔이에요. 그게 2016년이가 그랬으니까 5년 전이죠. 느낌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일본의 아까 보여드린 고급 아파트를 상징하는 게 다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건물이잖아. 주변 이제 외관이잖아. 센트럴 이제 입구 부분. 이거 헬스클럽. 수영장. 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수영장과 헬스장. 그러니까 이게 딸려있고 없고가 상당히 큰데 이런 것은 관리비가 올라가거든요. 요새 불장까지 만드는 아파트 별로 없네. 그러니까 예전 이때는 좀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2008년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뭐 시어터 룸도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 잘 수 있는 게스트룸, 호텔 멘트로 있잖아. 자기 집에 재우지 마세요. 이런 게스트룸에 재우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 이제 약을 파는 거예요. 이게 월세도 나와 있는데 월세는 그렇게 보면은 막 못 살 정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싸게 되려면 한 18만 8천 엔이면은
들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200만 원. 200만 원이지. 응. 그러니까 월세 200만 원이 여러분 일본 기준으로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도쿄죠. 도쿄니까 비싸지 그렇게 않아요? 비싼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나오잖아 면적 46 1DK.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 부부 둘이서 싹 가는 부부들이 싹 가는. 주차비가 여기가 제가 옛날 기억으로 35,000엔인가 그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주차비가 35만 원 이상. 그러니까 차 없는 사람 기준으로는 일본에 거주한 사람이라면은 살만하다고 느끼는 느낌입니다. 네, 차가 있으면 좀 어렵지만. 예. 근데 이게 매매로 돌면 어느 정도 가격일까? 이걸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싸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보다 매매로 보면은 자기 나오는데 이게 준공도 2008년대 중에 그 아파트잖아요. 지상 58층, 지하 2층. 와우. 그러니까 싼 거는 22평에 우리나라 돈 뭐 6억 정도 넘고 58층 건물에 49층이면은 우리나라 돈 한 10억 정도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 더 비싼 거 보면 한 이제 15억. 얘는 36평이네. 58층에 45층. 이거 봐, 싸다. 이걸 싸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은 긴자까지 10분 만에 가요. 아까 월세 봤을 때는 후두두였는데. 후두두였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싸다 느끼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잖아요. 한국 부동산이 비싸요, 싸요를 물어보지 마요.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싸다 느끼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 느낌이 정답입니다. 일본 사람들 비싸서 못 사요. 일본 사람들은 비싸다고 느껴요, 이걸. 응. 그런데 한국 사람들 이거 보면서 싸다는 느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한국 부동산을 보는 그 느낌일 겁니다. 저도 이제 한국 부동산 사정을 모르니까,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2008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아파트가 이게 연수가 되면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전자제품 같은 식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 많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이제 사람들이 비싸니 싸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파트 보여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가하는 게 일본은 이제 주차비랑 이제 그게 따로 안 붙다 보니까 이런 장기 수선비랑 하다 보면은 어찌어찌 하다 보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매달 따로 돈을 내야 돼요. 아파트를 사더라도. 차를 한 대 주차를 하려면은 차를 2대 주차하려면은 한 4-50만 원 더 내야 되겠지. 예. 물론 2대 주차도 못 하겠죠. 왜냐면 아파트 100%가 아니니까 주차비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줄 때 기본적으로 가격 보면 한국보다 싸겠지만은 차를 안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차를 없어. 나는 택시 타고 다닐래. 나는 자전거만 타. 그러면 싸요. 근데 차를 나는 몇 대씩 가져야 되겠어. 그러면 이런 데 못 살아요. 도쿄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한국이랑 차이가 매달 들어가는 이제 유지비는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많이 비싸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이거를 론으로 하려 하더라도 우와 이걸 내가 한번 연끌까지 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비가 안 돼. 그래서 못 들어가요. 오늘 이제 타워맨의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이런 걸 들고 와서 이제 몇 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동네 아까 살고 싶은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타워맨션에 카치도키 뷰타워라고 또 따로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약을 파는 거예요. 이런 경치를 볼 수 있는 거는 비싸요. 도쿄 타워 보이잖아. 도쿄 타워, 롯본기, 시오도메, 오다이바 레인보우 브릿지 이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고급 아파트가 옆에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 약간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건 이제 46층에서 찍은 거 2016년에. 이렇게 경치가 좋은 게 워너비죠. 워너비죠. 사람들의. 진짜 이거 뷰가 뿅 가죠. 도쿄 타워를 보면서 자 짱. 짱. 누구나 이거 보면서 눈이 훅 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데는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본 사람들이 좀 이제 부부 둘이서 론을 해가지고 좀 이제 살만한 데는 이런 데 못 들어가요. 좀 더 이제 낮은 쪽으로 가서 이제 앞에 예. 건물이 가리는 쪽으로 있잖아요. 예. 이렇게 좀 뚫리는 데 가려면 좀 이제 가기 힘들죠. 예. 이쪽 지역이 있잖아. 이쪽 지역이 특히 타워맨션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손대기 쉬운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아시는 분 알겠지만은 이쪽이 이제 좀 서민층이 많고 이쪽은 더 비싸거든요. 이쪽은 이제 땅이잖아요. 반대편은 예전에 있잖아 사랑짱 슈퍼맨이 왔다. 보면 사랑짱 아파트가 여기서 이걸 보는 뷰예요. 이쪽 땅에서 있잖아. 이쪽 땅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네요. 이쪽 땅에서 이걸 보면서 사랑짱이랑 창문을 닦는 씬이 나요. 슈퍼맨이 왔다에. 그러니까 대충 그 아파트 가격은 이제 이런 거랑 비교 안 되는 걸 알겠죠. 여기서 보는 거랑 여러분, 여기서 보는 건 달라요. 그럴 때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이제 일본에서 있잖아요. 이런 이제 타워맨션이라고 할 때 아까도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큰 거는 타워맨션 이 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나 지금 대도시에 거주해. 그리고 나름 성공했어. 라는 내용을 누구에게도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을 제가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 추미코 선생님이 미에현 요카이치에 살거든요. 시골 사람이. 그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역 앞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미에현 요카이치시거든요. 우선 다른 동네보다는 개발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없어. 그리고 시골 사람이면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택. 주택이에요. 왜? 땅이 더 싸니까. 응.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추미코가 오상이랑 타워맨션에 이제 하나 샀어. 고층 하나 샀어.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야, 쟤는 도시에 사는구나. 쟤는 나름 성공했구나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 기준으로는. 있잖아. 편지 쓸 때 오상 아파트 있잖아. 고층 알잖아. 유소. 층수로. 상징적인 의미로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말했지만 좀 이제 재난이란 지진에 좀 불안함이 있지 모르시겠지만,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되냐,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용시설이,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데는 없어요. 시골에서 예를 들어 헬스장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고, 시골에서 수영장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고, 하는데 우리는 다 있다. 시골에서는 차가 필수품인데 오히려 도시에는 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많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타워맨션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계속 맨션이랑 일본에서 버블이에요. 가격 저거 버리는 거예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재난 내면 이런 말이 나오곤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역시 도시에 살면은 주택 같은 거는 지방에서도 있지만은 도시에만 있는, 도시에 어찌 보면 멋을 즐길 수가 있는 이런 타워맨션은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가격 내려간다, 저거 없어진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사실. 일본 서민들이 한 번쯤 꿈꾸는 도심형 고층 아파트 타워맨션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박간영호상입니다. 2015년 6월 11일에 95.6kg였어요. 2달 지난 이후에 80.3kg가 됐습니다. 15.3kg 정도 빠졌네요. 자, 그러면 추미코. 2025년 6월 11일에 시작 66.5kg였어요. 그리고 2달 만에 57.1kg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9.4kg죠. 위고비 맞았죠?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부부 둘이서 25kg 살 뺀 다이어트 방법이라는 내용인데, 예. 방송을 하다 보면은 하도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좀 이제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박간이가 이제 생방송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것도 하는데, 요 몇 달 사이에 이제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박간이 영상이 이제 얼굴이 반쪽이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위고비를 맞았니? 건강이 안 좋니? 등등, 각종 이제 풍문, 그런 게 이제 난무하면서 이제 저럴 리가 없다, 저렇게 사람이 바뀔 리가 없다, 라는 각종 이제 여론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원래 다이어트가 완전하게 끝나고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점점 홀쭉해지다 보니까 주미코랑 둘 다, 야, 이거는 이제 중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 과정에서 좀 이제 어떻게, 체중 변화가 일어났고, 이 안에서 이제 왜 빼게 됐고, 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이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건강 이슈, 어떤 건강 이슈냐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살이 진짜 많이 쪘었어요. 왜 살이 찌냐면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일이 바깥에는 이제 따로 편집자라든지 기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부들이 사는 간의 수공업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집에서 자료를 준비한다라든지 밖에 나가 촬영을 한다라든지 하고 생방송도 하고 편집도 저희가 하고 썸네일도 저희가 만들고 모든 일을 다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배는 고프잖아. 막 먹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 이제 먹는 걸로 풀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살이 이제 점점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프고 이제 팔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있었네요. 만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좀 목이 아프다. 그렇죠. 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 딱 보시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무 살이 쪄가지고 목 뒤에 있는 신경이랑 이게 좀 약간 긁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좀 하시고 살도 좀 빼세요. 그리고 거북목. 자세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 얼굴이 무거워져. 머리가 무거워져. 거북목이 됐을 때 목이 느끼는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야 되는 이제 그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런 애 들으면은 그래봤자 언젠가 빠지겠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코랑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이죠.
오랜만에 이제 옷 좀 사러 맨날처럼 검은 옷만 입으니까 제가 이제 청바지랑 입었어요. 근데 그때 입고 나 추미코 딱 한마디 했어요. 오상 너무 돼지라서 안 어울린다. 딱 이 한마디 한 거예요. 추미코가 여러분 결혼한 지 뭡니까 이제 13년인데 저한테 돼지 같아서 안 어울린다 말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우리 마누라 눈에도 내가 이제 돼지로 보이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건강 이슈 플러스 돼지로 보이면 안 되겠다 라는 것으로 좀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도 제가 그 한마디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처럼 조금 살 빼야 돼요.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너무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좀 뭐 빼는 게 좋아요 라는 상황인데 맥도날드 먹자, 고기 먹으러 가자, 라면 먹자 그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생활을 바꿔야 된다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옷을 보러 갔을 때 다른 식으로 그 압박을 줘야 된다 해서 안 어울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추미코 갔는데 추미코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나는 이제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코는 어떻게 할래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코도 오상이 하면은 같이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은 등등했거든. 엄청. 왜냐면 오상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고 같은 걸 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이 찌잖아요. 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저도 따라갈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미코랑 같이 2달여가 이제 다이어트를 했는데 둘 다 똑같이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간의 오상이 지금 이렇게 변할 때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추미코가 이렇게까지 변할 때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국에서 화제죠. 위고비. 일본에서는 우고비라고 합니다. 예, 우고비. 발음이 좀 그렇죠. 위고비가 어떻게 우고비가 되냐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건데 사실은 이번 처음 다이어트를 생각하면서 이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예. 처음에는 그랬죠. 왜냐면 이게 워낙 쉽게 빠진다며. 각종 유튜브 뭐 보니까 뭐 이거 한 방에 그냥 뭐 인생이 바뀌었어요부터 이래가지고 그래 나도 막 유혹에 막 휩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시사적으로 뉴스도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렇죠. 시사 얘기하는 우리 해도 경험적으로 좋은가? 그렇죠, 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이게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 적용이 됩니다. 저희 동네 삿포로에도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딱 봤지. 이게 바로 처방을 안 해줘요. 일단은 뭐 고지혈증부터 해서 BMI가 엄청 높은 사람이 대상이고 근데 네가 정말 돼지예요. 그러면은 일단 병원에 한 반년 동안 다니면서 식단 조절, 운동하면서 그래도 안 빠져? 그러면 그때 처방해 줄게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병원을 다녀야 돼. 위고비를 받으려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냥 내 돈 내산 해볼까? 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알아봤지. 이게 따로. 그러면 이제 보험 적용 안 될 때 가격이 얼마인지. 일본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충 요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17만원. 2달째부터는 이제 한 달에 33만원. 그 다음에 한 달에 40만원, 뭐 한 달에 80만원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1인당. 그 정도까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좀 야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이제 약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이걸 안 해주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뭡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그냥 택배로 받는 거 이거. 좀 세상이 여러분 약간 좀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약간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추미코랑 얘기해서 추미코 이렇게 돈 쓸 바에 차라리 다른 방식의 다이어트하는 방식에 차라리 돈을 쓰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맞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각종 유튜브 뭐 자료부터 이래가지고 제가 정말 많은 걸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게 제일 낫겠다 싶은 게 저랑 추미코랑 달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저부터 얘기합시다. 제가 몇 킬로에서 몇 킬로가 됐냐? 라는 건데. 자, 박간의 오상입니다. 2015년 6월 11일에 95.6kg였어요. 그리고 2달 지난 이후에 80.3kg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5.3kg 정도 빠졌네요. 2달 정도에. 매일매일 체중을 쟀거든요. 예, 재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체지방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26.9kg, 체지방률 28.1%였는데,
예, 2달 이후에는 체지방이 16.9kg,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21.1%. 지방량도 10kg 없어졌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예. 일부러 똑같은 옷 입고 찍었어요.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예, 참고로 옆모습. 약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자세가 역시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태였으니까 그 뭡니까 선생님 보면서 머리가 무거워서 목에 부담이 가요가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지금 딱 보면 이해가 돼요. 아, 저 상태면은 이게 모가지가 끊길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이제 몸이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좀 많이 나아졌다. 라는 게 좀 있습니다. 예. 요즘 아프다고 안 하네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어. 예. 그리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예, 이제 이게 풀샷입니다. 예. 제가 키가 176이거든요. 몸무게가 몇 킬로였어? 95.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없다 보니까 비율이 안 좋아져요. 근데 살이 좀 빠지니까 뭡니까? 이제 좀 비율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거 보면서 오상 이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른쪽 사진도 제가 오서 뭔가 비율이 좋다 좀 사진 찍자 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이거 너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2달 만에 마이너스 15kg를 뺐다는 건 몸에 무리가 간다 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전에 건강검진 할 때부터 제가 지방간이어가지고 병원을 정기검진을 갑니다. 예, 3달에 한 번씩. 예, 정기검진 가는데 갈 때마다 선생님이 살 빼라 했거든요. 최근에도 검진을 갔다 왔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칭찬을 드렸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간 수치가 제가 엄청 높았어요. 그 이유는 돼지라서. 그렇죠. 지방간이거든요. 오른쪽에는 정상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0에서 93이니까 선생님이 당신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7월 중순에 검진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 몸무게가 85kg였습니다. 예. 예, 그때 갔을 때 어떻게 바뀌었냐? 약 10kg 뺐을 때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면서 정상이네? 라고 얘기를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숫자 이제 내장 지방 내장 지방, 뭐 콜레스테롤 다 정상입니다. 다 정상. 예, 다 퍼펙트 정상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뭐 했냐라고 물어보고 당신 뭐 했냐고. 선생님이 말씀 주신 대로 운동하면서 이제 식단 관리도 했습니다. 훌륭하구만. 이러면서 이제 맨날 제가 의사 선생님 만나면 잔소리만 듣고 오는데 이번 처음으로 칭찬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추미코는 얼마나 일단 빠졌을까? 일단 2025년 6월 11일에 시작 66.5kg였어요. 예. 그리고 2달 만에 57.1kg가 됐습니다. 제가 키가 168입니다. 마이너스 9.4kg죠. 이러니까 이제 둘이 합쳐서 이제 마이너스 25kg 정도가 되는 건데. 약 25kg네요. 그렇죠, 그렇죠. 체지방량은 6.7이 빠졌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렇죠. 체지방률이 34.7에서 28.8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좀 숫자적으로는 높은데 그래도 지금 증강 결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나쁘지 않다. 과거에 이제 우리 추미코 선생님이 대충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방송에는 이게 추미코 전체 사실이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못 느끼는데 이게 추미코 허벅지부터 이래가지고 나름 우리 추미코도 이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제 동글동글했습니다. 비교해보세요. 몸빼 바지 입고 그래봤자 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런 추미코는 좀 저랑 다르게 그래도 여성이니까 추미코가 예. 오상, 나는 이제 오상 같은 그런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다. 예. 인격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박간의 유튜브 그 생방송 시작해서 피부를 잘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박간에는 야한 콘텐츠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의 아랍권 콘텐츠죠. 예.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는 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렇죠. 추미코의 뱃살 공개입니다. 예. 예. 그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추미코 뱃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2달 전에는 배가 너무 앞에 나오고 있으니까 밑을 그렇죠. 못 봤어요. 그 있잖아. 그 그늘 모상. 그래서 그늘이 진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미코가 이제 살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여러분, 이게 뭐 그래프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 체중계 데이터입니다. 체중계 보면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6월 11일에 이제 95.6 체지방, 골격근, BMI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간영 호상 같은 경우에 BMI가 30.9였는데 거의 고도 비만이죠. 이게 점점점 내려오더니 오늘
방송을 하고 8월 23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25.9까지 내렸거든요. BMI를.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면서 체지방량부터 이걸 다 저희가 늘 체크하면서 예. 이걸 했습니다. 예. 이거 매일매일 몸무게라든지 그런 거 보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도 이제 매일매일 몸무게를 재는 거 자체가 상당히 이제 본인에게 자극이 된다고 해야 되나. 예, 왜냐면은 오늘은 좀 뭔가 많이 먹은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숫자로 드러나요, 결과가.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재면서 데이터를 이제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한 겁니다. 참고로 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둘 다 뭡니까? 약간 줄었어요. 다만, 골격 근육량? 그렇죠. 퍼센트로 보면 원래 적다라는 숫자였는데 그렇죠. 지금 오산도 쳐도 표준 그렇죠. 표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건강적으로는 문제 없다. 그렇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하도 위고비라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위고비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고비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억울하잖아. 예. 미고비만 하고 있으면 그 기본적으로 식욕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있잖아. 근육도 같이 줄어드는 거죠. 같이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좀 이제 제가 일부러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예. 자, 그럼 궁금하잖아. 어떻게 뺐어? 맞아요. 이게 중요하죠. 예, 일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식단입니다. 정말 운동보다 먼저.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추미코도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적응하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예. 제가 먹는 식단과 추미코가 먹는 식단이 나뉘어요. 예. 일단 박간이 오상의 식단 방법, 그리고 이제 추미코 식단 방법,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예. 일단 둘 다 공통적인 건 하나 있습니다. 제일 공통적인 거. 예. 기승전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여러분, 토마토 드세요. 예. 옛날에 일본의 아즈만가 대항에 나오는 치요 아빠가 하는 말이 있죠. 토마토를 먹어라. 토마토는 몸에 좋단다. 치요 아빠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예. 토마토 드세요. 토마토가 일단 시작입니다. 예. 그러네요. 식사의 시작은 토마토입니다. 흔히 말하는 안에 막을 깐다고 하죠. 음식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라. 주상 전환 납시오 하는 느낌으로 있잖아요. 예, 이제 약간 이제 들어가서 장장장 이제 레드카펫 깔아준 겁니다. 예, 레드카펫 샥 이제 깔아주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식전 한 30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요리하면서 밥 준비하면서 하나씩 주워 먹으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주워 먹으면서 채워두는 겁니다. 예. 또한 식사하면서 좀 더 먹고 싶다. 그러면 토마토 먹자라든지.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토마토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일단. 이게 제일 공통점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제 식단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기, 야채를 먹습니다. 이게 박간의 오상의 기본입니다. 원래 오산 처음에는 찹쌀 보리밥 그렇죠. 먹었었는데 결국 이걸로 그렇죠. 후반에는 이렇게 되었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밥은 많이 줄이고 이 정도로만 갔어요. 이거 좀 맛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을 때 항상 옆에 고기 전용 쌈장, 이거 맛있네. 그리고 생마늘, 그리고 배추 데친 거 혹은 상추를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쌈을 싸먹는다고 하죠. 어떻게? 배추 데친 거 아니면 상추에 밥을 넣는 게 아니라 샐러드를 넣고 고기를 넣고 쌈장에 마늘 찍어서 넣고 싸서 먹는 거예요. 예, 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족감이 꽤 많이 옵니다. 이거 다이어트 할 때 쌈장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말은 사실 있어요. 검색하면. 있죠. 근데 오상은 이거 마음대로 먹었네요.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면 못합니다. 스트레스 줘요. 아니 이거 어차피 그냥 그지 다이어트 한다는데 쌈장은 뭐 설탕이 들어가서 당분이 몸에서 뭐 야 그거 하면 내가 뭐 그냥 먹고 말아 그치?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서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먹어서 만족을 했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커버를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 량도 그렇게 제한 안 걸렸죠. 안 걸렸어요. 네, 그냥 맞고 먹었어요. 그래도 고기 먹으면 돈 많이 들지 않나? 이거 살 돈이 더 아깝다. 맞아. 위고비 맛을 떠들어 수입 소고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고기 사서. 예.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라면을 진짜 좋아합니다. 라면을 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는 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신라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신라면과 저와의 관계는 추미코보다 오래된
관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저는 이 신라면과의 관계성을 유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라면과 이 교우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있잖아. 조금 조미료 뺄까? 아, 그런 생각도 했죠. 라든지 논프라이 신라면으로 바꿀까? 아, 논프라이 있죠, 그거. 예, 논프라이 신라면 좀 다이어트용. 그 진정한 신라면 친구 아니었다. 그래서 이 신라면 친구에 대한 이 스프 맛이잖아. 그 특유의 맛. 이걸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일단 오르지 않은 이 두부면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 아마 대한민국에도 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대체용 면이 있잖아요. 일반 밀가루 면이 아니라 두부에서 단백질 올리고, 이거 뭐 글루텐 프리. 예를 들어, 한국에서도 두부면 검색하면 쫙 나올 겁니다. 오, 그렇구나. 한국에서 많이 팔아요, 이런 거, 두부면. 그러니까 이 두부면이랑 이 신라면에 있는, 안에 있는 라면을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느끼잖아. 아니, 오상 그 라면은 면만 먹고 국물만 안 먹으면 오히려 살 빠진 건데, 면 바꿔봤자 의미가 있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아닙니다. 라면은, 국물은 살찌지 않아요. 예, 무슨 말? 일본판 신라면이 뒤에 나오죠. 신라면 라면 하나에 칼로리가 500kcal입니다. 면이랑 건더기 스프가 439kcal. 그 다음에 일반적인 국물 스프는 61kcal. 호. 면발만 바꾸고 이 스프를 넣어서 라면을 끓여버리면은 아까 저 고단백 면 플러스 신라면 스프 61kcal만 섭취를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좀 건강한 이 신라면이 되는 요런 식으로 끓여 먹었습니다. 참고로 신라면 안에 콩나물도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계란 있으면 계란도 넣거나. 계란도 너무 좋죠. 음. 라면 먹을 때 계란 빠지면 섭하잖아요. 제가 이틀에 한 번 먹었습니다, 이걸. 진짜로. 예, 이틀에 한 번. 그래도 라면 그 사서 면 버리고 그러면 너무 돈 아깝잖아. 몇 번 얘기합니까? 얘보다 돈 아깝지 않아요. 맞아. 모든 생각이 위고비 보다 싸다예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 돼요, 저게. 일반적으로 보면 아깝지만 다이어트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저게 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밥만 이렇게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간식이 필요하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 간식은 저거 아니야 라고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콜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코카콜라 곰 일 정도로 코카콜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차마 이 기간 동안엔 코카콜라를 못 먹겠더라고요. 일반적인 거.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 심심한 입을 채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타협을 했어. 제 인생 처음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놓고서 간식을 먹었냐? 이게 제 간식입니다. 일단 왼쪽입니다. 오징어. 마른 오징어. 오징어가 여러분 단백질입니다. 예, 왜냐면 저는 이 닭가슴살을 싫어합니다. 퍽퍽하고 그리고 좀 뭔가 좀 그 있잖아요. 그게 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아, 이거 있잖아요. 한국 편의점에도 있잖아요. 샐러드 치킨이라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거기다 얘는 오래 못 씹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징어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근잘근 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오징어 씹으면 돼요. 그리고 좋았던 게 오상은 원래 오징어를 좋아해요. 원래 좋아합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닭가슴살 대체로 뭐 어찌 보면 이 오징어를 구워 먹는다. 오징어 먹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죠. 오. 콜라. 이것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먹었습니다. 이게 오상 코카콜라의 답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코카콜라는 여러분, 칼로리가 엄청 높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코카콜라 제로를 드시잖아요. 제로 킬로칼로리니까. 저도 코카콜라 제로를 가끔 먹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본에만 파는 코카콜라 제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밑에인 코카콜라 플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식이섬유가 들어간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제로에 식이섬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토마토로 미리 깔아둔다고. 이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식을 먹던 뭘 먹던 식이섬유가 들어간 코카콜라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막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저는 콜라를 이제 대체했어요.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일반 빨간 그냥 코카콜라 먹던 사람이 저런 거 먹으면 단맛도 안 느껴지고 밍밍할 텐데? 라고 느끼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마 저탄고지식을 하시는 분 많이 느끼실 텐데 이런 식단 하다가 그냥 저런 제로 콜라만 마시잖아요. 달아요. 그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합니다. 평소 때 워낙 몸이 당에 쩔어 있으니까 일반 코카콜라 아니면 내가 달달하고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밥도 줄이고 당 전체를 줄이는 식단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재료를 딱 먹잖아요. 그게 달아요. 예, 그런 식으로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고기, 야채,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두부면, 라면, 오징어, 콜라. 이걸로 거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추미코. 추미코 선생님 일단 이게 제일 먼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기본입니다, 제. 예. 그래놀라, 블루베리, 당이 들어가지 않은 요거트를 스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1일 이거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먹죠. 그렇죠. 집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 먹습니다. 또. 아침 또한 저녁 식사로서. 이거 왜 이런 거 먹냐면 아마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글래놀라는 안 된다라든지 요거트도 안 좋아요라고 아. 그런 정보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저는 있잖아요.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럴 때 이거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죠? 달달한 걸 먹고 싶다. 그렇죠. 이거 처음에는 설탕도 같이 있는 요거트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먹다 보니까 그냥 블루베리 단맛으로 그 충분하다. 그렇게 느끼기 시작해서 지금은 무당 요거트로. 무당 요거트로. 예. 그다음 추미코의 밥 식단.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기본이네요. 추미코 이게 기본이죠. 예. 그러니까 추미코도 아까 말한 토마토가 공통으로 들어가지만은 추미코는 오상난 소고기는 아니다. 추미코는 이제 있잖아. 그거 닭 안심, 닭 가슴살이죠. 예, 이쪽이 더 맛있다. 담백하고. 그래서 추미코 그거랑 야채 볶음입니다. 이게 오상이랑 식사를 맞추려고 해서 진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인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라갔었는데 제 몸에는 소고기라든지 그 돼지고기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돼지고기라든지 그런 거 먹으면 엄청 배에 지방이 늘어나는 느낌. 그게 있어서 저는 역시 닭고기다. 그렇죠. 음. 예. 추미코는 찰보리밥을 먹거든요. 왜 찰보리밥을 먹어요? 여러분, 찰보리가 그 식이섬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칼로리는 높아 보이는데, 말하자면 식이섬유가 들어서 막을 깔아주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되진 않아요. 저는 원래 진짜 많이 먹지 않으면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되라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밥은 필요하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도 다이어트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난 이후는 있어도 되고 그리고 없어도 괜찮다라는 몸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있는데 아예 밥이 안 먹거나 또한 오상이랑 같이 두부면 그렇죠. 두부면. 먹거나 그렇게 바꿀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있잖아 이런 식사면 어떻게 라고 느끼는 분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게 제가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느끼는 점인데 저는 야채 볶음 원래 엄청 좋아해요. 원래 좋아하죠, 추미코. 근데 닭 가슴살, 닭 안심살 이거도 그렇죠. 원래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뭐 있잖아. 저는 다이어트 때는 180% 정도만 넣으세요. 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안 듣고 120% 진짜 배부르게 될 때까지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 많죠. 토마토 양도 이만하게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이랑 저녁, 점심 빼고 있잖아요. 하루에 2끼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게 예, 기본이었네요. 기본으로요. 그럼 식단만 넣어도 되나? 안 됩니다. 예. 그러네. 처음에는 이렇게 식사를 바꾸면 몇 킬로 정도는 바로 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역시 운동이 필요하네라는 그런 타이밍 옵니다. 이게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근데 식단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저희가 엄청나게 조사를 했죠. 예.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홈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 안 끊었습니다. 맞아. 이거 말아야 되네요. 예. 헬스장 안 다녔어요. 헬스장 갈 돈으로 코스트코 가서 소고기 사 먹자예요. 예. 추미코도 헬스장 갈 돈으로 오상 블루베리 사 먹자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어떤 걸 했냐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일단 기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 아마 집에 이런 거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매일 탔습니다. 자전거도 유튜브 보면서 하면 시간 금방 가요. 예.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됩니까? 30분이 기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전거 탈 때. 이거 정말 머스트입니다. 60rpm 이상. 회전 속도 있잖아요. 분당 몇 번 발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살이 안 빠진다는 게 그냥 튀면 대충 그냥 자전거만 타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밟아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본으로 분당 7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스포트 타임을 할 때는 100 이상 계속 달렸습니다. 저도 60에서 70 정도. 그렇죠. 이걸 30분 동안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걸으면 살 안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심박수가 안 올라가서 그래. 너무 편안하거든. 앉아있는 거랑 걷는 거랑 몸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이거 똑같은 거야. 심박수가 안 뛰면은. 근데 대신 계속 빠르게 발을 회전시켜주면은 심박수가 뛰어요. 그러면 땀이 나와요. 예,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30분 하려면 지겹잖아요. 유튜브 보는 겁니다. 박간의 영상이 최고일 겁니다. 예. 진짜 운동할 때 토크 방송 진짜 좋았네요. 좋습니다. 예. 시간이 제일 빨리 갔었어요. 정말 빨리 갑니다. 예, 여러분도 혹시나 따라 하실 분들은 박간의 영상 한두 개 보시면서 하면 시간 금방 갑니다. 꼭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자전거를 타주세요. 그다음에 부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자전거마다 다른데 기어를 1단계부터 8단계라면은 저희는 5단계, 6단계 즉 뭐 중간 이상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겁게 아니고 엄청나게 가볍게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무겁게 자전거 기어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60 이상 70 정도로 계속 30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땀이 엄청나게 잘 나올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무겁게 하는 것보다 가벼워도 되니까 30분 이 속도로 유지하면서 하는 게 더 좋았어요. 계속 하고 있으면 무게는 조금씩 올려도 괜찮다라는 몸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벼워도 되니까 30분 이상. 30분 이상. 응. 예.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밖에 출장이라든지 그걸 제외하면은 매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거의.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선 예. 거의 매일이고 저는 그렇게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루 쉬자라는 거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틀 연속은 절대 안 쉬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게 집에서 하니까 힘들지 않아요. 이거 하고 샤워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외출해야 돼. 그럼 일단 운동부터 해요. 땀 흘리고 샤워하고 외출하면 돼요. 그래서 저 방송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목욕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방송하기 전에 자전거 타고 땀 흘리고 목욕하고 씻고 방송하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 어차피 샤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덕지를 만들자. 땀을 흘리게 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산소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력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미코랑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거죠. 예, 플랭크. 이게 뭐 처음부터 하는 거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30초를 3번. 저는 1분을 3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있잖아. 힘들다.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건 어디서든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저도 그냥 거실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되고. 하면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맨몸 운동이니까. 예,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많이 했죠. 예, 이거 다리 들었다 올렸다는 거 있잖아요. 누워가지고. 오사원 추가적으로 이렇게 다른 것도 했었네요. 저는 안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20개씩 3세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만 했는데 푸시업이죠. 예, 푸시업 20개씩 3세트.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거의 매일 2달 동안 반복했습니다. 아까 그 식단을 하면서 이거를 반복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플랭크만 하고 있었다가 플랭크 좀 아침에 하고 그 저녁에 자전거 조금 하고 그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봤을 때 근육 트레이닝 하고 나서 자전거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보고 다이어트 시작해서 3주, 4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근육 트레이닝을 하고 자전거를 같이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추미코는 좀 점점 기어를 올리는 거고 저는 처음이랑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좀 빡시게 가는 타입입니다. 제가. 예, 그런 식으로 좀 다르죠? 예. 예. 사람마다 맞는 게 다르고 버틸 수 있는 그 양도 다르고. 그리고 추미코는 이거 일본 운동하는 유튜버 있잖아요. 이런 유튜버의 이런 영상 보면은 뭐 같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 한국도 비슷한 거 있죠. 이거 보면서 추미코는 같이 따라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했습니다. 전 이거 안 했습니다. 이거도 운동을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난 후 간단한 플랭크랑 자전거 그러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좀 살이 빠졌는데 아직까지 좀 지방이 많다. 다리도 아직까지 좀 지방이 많다. 그런 게 신경 쓰기 시작했으니까 좀 추가로 근육 트레이닝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해서 그래도 즐겁게 하고 싶잖아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다? 했을 때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예. 그래서 따라하는 거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하지 않지만은 추미코는 이걸 보면서 이제 무선 이어폰 꽂고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포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슬램덩크에 보면은 그 안 선생님이 강백호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백호군 보게나 우리 팀이 리바운드를 못 잡았어. 그리고 상대 팀이 골을 넣었어. 그러면은 리바운드를 잡았을 때랑 우리 팀이 못 잡았을 때 비교해서 마이너스 4점이야. 백호군의 플레이는 리바운드는 플러스 4점의 플레이라네 라는 명대사가 있어요. 슬램덩크에.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내가 이걸 포기를 하면은 나는 리바운드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회하려면은 나는 4점을 넣어야 돼. 즉 한 번 더 반복을 해야 돼. 귀찮아요. 제 오늘 이거 들으신 분 아마 느끼실 건데 저는 귀찮은 걸 싫어합니다.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밖에 나가 뛰는 것도 귀찮고 집에서 그리고 사다서 집에서 해먹고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내가 중간에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걸 유지할 정도로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걸 계속 했던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목표가 75kg거든요. 추미코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75kg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 이제 돌아가는 게 제 목표고. 저는 일단 53입니다. 승무원대 몸무게. 그렇죠. 추미코가 이제 항공사 승무원 할 때가 53kg였기 때문에 추미코도 이제 그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 목표를 둘 다 달성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했지만 영상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하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말했지만 뭐 저는 뭐 기본 건강 이슈로 시작을 한 거고 추미코는 뭐 오상이 하면 따라 한다. 옷 무쇠랑 젊을 때랑 비슷해지고 싶다. 하면서 좀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고 싶다. 라는 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 이걸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를 이 식단을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말했지만은 이걸 계속 유지를 하면은 계속 빠져요. 그렇게까지 뺄 필요는 없거든요. 말했지만 목표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식단 조절을 하면서 유지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승전 뭡니까?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토마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 토마토가 최고입니다. 예, 토마토는 일단 기본으로 베이스로 넣으면서 여러분들 각자마다 해보시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느낍니다. 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저처럼 이제 목이 아파서 아니면 뭐 지방간이라서 이런 건강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기회를 삼아서 내가 목표를 딱 설정을 하고 그때까지는 한번 빼보자 라는 생각으로 있잖아요. 운동도 하면서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의 자신감이라든지 예 그런 게 생기지도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 토마토가 맞았으니까 좋았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토마토를 싫어해요 라든지 좀 먹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졌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오래 이 식사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거를 찾아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각자마다 정답은 뭐 여러 가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나 저희 영상이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